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웨비나에서 테스트레일이 최신 버전인 테스트레일 9.5로 테스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AI를 소개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장 크루조스텀이고 제품 마케팅 매니저로 지난 2년간 테스트레일에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 동료 카트리나 콜린스입니다. 그녀는 테스트레일에서 AI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이며 QA 분야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QA 팀이 매일 겪는 많은 도전 과제들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할 기능의 내부 챔피언이었습니다. 오늘 테스트 케이스 생성에 대해 주로 다룰 예정이며 그녀도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파트너 카트리나 씨를 환영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왜 QA에서 AI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어떻게 보안 및 접근 제어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AI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을 직접 보고 단계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 방법, 생성된 내용을 검토하고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능의 진정한 가치인 시간 절약, 더 나은 커버리지, 일관된 품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터에서 AI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조금 공개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음 단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름들 브랜드 로고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샌비라는 브랜드는 2025년 1월에 출시되었으며 샌비는 소프트웨어 품질에만 전념하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테스트레일도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샌비는 자체 AI 엔진인 샌비 IQ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IQ는 Intelligent Quality, 즉 지능형 품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바로 현재 테스트레일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AI 기능과 앞으로 추가될 기능들을 구동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샌비 브랜드, 샌비육, 그리고 테스트레일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잠깐만 시간을 내주신다면요. 테스트레일 9.5는 이제 모든 체험판과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클라우드 전용이기 때문에 오늘 로그인 하시면 체험판이든 유료 라이선스든 여러분의 화면에서 이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픈 베타라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9.5 버전의 이 기능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체험판과 정식 라이선스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체 스토리와 이 기능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와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QA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과 기능으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이크를 카트리나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해 온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엘이 언급한 것처럼 저 역시 QA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른 QA 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QA팀이 실제로 테스트를 하거나 버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최대 70%의 시간을 소비한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로부터 들은 것은 품질을 잃지 않으면서 더 빠른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는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세 가지 핵심 축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저희가 세운 미션은 테스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터와 함께 일하는 AI, 즉 조력자로서의 AI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의 디스커버리 세션과 그 과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믿는 것 중 하나는 기능을 올바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벽돌을 쌓듯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것이 더 강력한 AI 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최소 기능 제품 MVP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최소 기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저희는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연구와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저희 내부 QE 팀과 클로즈드 베타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고객분들이 이 기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QA 팀은 이 과정에서 많은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함께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LLM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 작업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진정으로 QA를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AI가 오늘날 테스터들에게 얼마나 흥미롭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AI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배우고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여정의 일부였고, 다른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에서 저희가 얻은 흥미로운 학습 곡선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베타 기간 동안 또 다른 점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컴플라이언스 부담 없이 쉽게 도입할 수 있으면서도 핵심적으로는 안전한 컴플라이언스 라이트 AI 솔루션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타 기간 동안 저희가 발견한 것은 클로즈드 베타 그룹에서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90%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베타 팀들 사이에서 80%의 도입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AI와 함께 테스트 커버리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커버리지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실습을 통해 얻은 매우 흥미로운 학습 곡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셨던 바로 그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적지만 핵심적으로는 여전히 안전한 AI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처리 이후 저장되지 않으며 LLM 학습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모든 인스턴스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제공되므로 AI 및 데이터 정책에 대한 저희의 약관을 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내를 참고하여 기능을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가 학습을 위해 공유되지 않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으며 테스트 시스템을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매우 가볍습니다. 또한 매우 세분화된 접근 제어도 제공됩니다. 먼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비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세분화된 접근 제어는 프로젝트 수준입니다. 저희가 고객들로부터 배운 점은 일부 프로젝트에는 AI와 공유하는 것이 꺼려지는 데이터가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는 그런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분화된 접근 방식으로 일부 프로젝트에서만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역할 수준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용자 역할이 이 기능에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역할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트리나. 이 설명이 저희가 이 기능을 어떻게 고민하고 처음에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팀들과 함께 그들의 인사이트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버튼을 눌러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관점에 대한 미션과 철학을 요약하자면 저희는 실제 QA팀의 실제 테스트 전문 지식에 의해 지시받아 AI 엔진을 구축하고 이를 테스트 레일에 통합했으며 실행 전에 AI를 안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개입이 가능한 제어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팀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도메인 전문 지식이 없는 AI는 결국 비싸고 비생산적인 자동 완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능을 출시하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카트리나가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엔터프라이즈급 정확도로 최대 90에서 95%더 빠른 테스트 생성입니다. 핵심의 인간이 개입하는 구조는 저희 클로즈드 베타 테스터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테스트 전문 지식으로 안내되는 AI, 단순한 일반 텍스트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테스트 레일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분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여러분이 현재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한 테스트 레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기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카트리나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 시 텍스트 단계와 BDD 테스트 케이스 모두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라이브 데모입니다. 아마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일 텐데요. 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카트리나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제로 AI로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테스트레일 관리자는 약관과 데이터 정책을 읽고 인스턴스 수준에서 이를 활성화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할 설정은 실제로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AI 허브 페이지의 개요에서 AI가 활성화되면 테스트레일 사용자들은 전체 사용량을 추적할 수 있는 AI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그리고 매월 초마다 귀하의 인스턴스에는 요금제와 좌석 수에 따라 일정량의 크레딧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마다 AI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오늘은 이 메커니즘에 대해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저희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레딧 시스템은 AI 사용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며 팀 전체에서 모니터링하기 쉽고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접근 권한을 가질지 직접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특정 사용자 역할에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AI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단위로도 AI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AI 도입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밀한 설정 덕분에 팀은 각자의 속도에 맞춰,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곳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케이스 필드 매핑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케이스 필드는
제목, 단계, BDD 시나리오, 기대 결과, 그리고 단계별 분리 등 AI 응답과 미리 매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팀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 템플릿, 그리고 커스텀 필드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 description 필드는 기본적으로 매핑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종종 커스텀 필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응답에 매핑하는 것은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설명 필드로 이동하신 다음 본인의 커스텀 케이스 필드에서 AI 매핑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모든 설정과 접근 권한 매핑이 완료되면 이제 AI로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저장할 섹션을 선택한 다음 사용할 템플릿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언급했듯이 저희는 BDD 텍스트와 스텝을 지원합니다. AI는 마법 같지만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I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많은 관련 맥락을 제공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를 새로운 QA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AI는 똑똑하지만 여러분의 기능이나 테스트 대상 시스템에 대한 모든 맥락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AI를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내 어시스턴트가 관련성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생성하려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야 할까요? 통합 테스트까지 포함시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지시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입력이 있어야 좋은 출력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제 제품 요구사항은 매우 상세하며 시각적인 부분과 기능에 대한 사용자 상호작용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LLM은 확률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알아서 빈 부분을 채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테스트 레이어를 사용하면 다음 단계에서 피드백을 받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터가 항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LLM이 제안하는 테스트 커버리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기능은 왼쪽에서 제안된 테스트 커버리지를 보고 오른쪽에서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에 누락이 있는지 또는 LLM이 지식의 공백을 바탕으로 임의로 채운 과정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차별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저는 XP가 10이 아니라 20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 세트에서 수정하는 것보다 제목과 설명에서 LLM을 바로 잡는 것이 훨씬 빠르고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중 일부는 내가 테스트하려는 것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내 시스템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 매우 세밀하게 전체를 살펴보고 AI로 생성하고 싶은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정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요구사항에서 많은 부분을 놓쳤다면 언제든지 요구사항 편집을 클릭해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직접 선택해서 생성하기로 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고 있고 이 케이스들이 제가 하려는 일에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I가 제 조정을 반영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반영이 잘 되었습니다. 10XP 대신 20XP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계속 주도권을 갖고 AI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직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첫 번째 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고 싶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원활한 워크플로우를 위한 지라와의 깊은 통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디스커버리 세션에서 나온 내용이고
지라와 연동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이러한 도메인 특화 문서를 공유하는 것이 AI가 추천하고 생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세대 QA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존 테스트 케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테스트 케이스 필드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 설정하고 싶은 특정 맞춤형 케이스 필드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피드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피드백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더욱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에 대해 주황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또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존 도구와 얼마나 매끄럽게 연동되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고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쏟아냈죠. 그리고 그건 몇 달 동안 당신과 팀이 쏟은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만 화면 반대편에 있는 다른 분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소개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은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이나 작업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테스트레일에서 그대로 작동할 거예요. 프로세스를 바꿀 필요도 없고 카트리나가 보여준 것처럼 테스트레일의 기본 템플릿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테스트 방법론과 워크플로우, 전문성, 승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팀의 역할과 책임도 그대로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 그만큼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와 상호작용하면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점, 더 좋아지는 점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실제 테스트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으며 전략을 세우는데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테스트 커버리지도 더 강력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웨비나가 끝난 후에 듣는 분들과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더 많은 것을 공개하고 더 많은 것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테스트레일 AI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조금 공개해 볼까요? 오늘 소개한 현재 기능의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트리나,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이자 저희 QA팀과 내부적으로 발견한 점은 LLM을 활용해 테스트 커버리지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LM은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가진 확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같은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입력해도 매번 새로운 결과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터널 비전 상태에 빠져서 이미 이 기능을 너무 많이 테스트하다 보면 일종의 버블에 갇히게 되는데 AI가 이 버블을 깨뜨리고 이런 시나리오나 저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봤어 라고 말해주는 점이 정말 영감을 준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단순히 결과를 생성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시스턴트와 함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 사고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다음은 테스트레일 AI 로드맵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말씀드렸듯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레고 블록에 비유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레고로 무언가 만들듯이요? 레고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큰 구조물을 하나하나 블록을 쌓아가며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블록이고 앞으로도 많은 블록들을 계속 쌓아가며 놀라운 AI 기반 QA 플로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QA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식, 우리가 작성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제 실제로 결함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략을 고민해보고 어쩌면 다른 팀들과 더 많이 협업할 수도 있겠죠. 팀 간 협업은 QA 워크플로우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 로드맵에는 네, 그리고 클로즈드 베타 접근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만약 저희 클로즈드 베타에 참여해서 AI 기능 개발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된 참가자들은 디자인 단계부터 조기 접근 권한을 받아 AI 기능이 어떻게 개발되고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첫 번째는 AI를 활용한 수동 테스트 케이스 자동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PRT를 시작했고 정말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AI 기반 분석 기능입니다. 우리는 리포트와 대시보드가 고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워크플로우가 있을 때 더욱 그렇죠. 어떤 테스트 케이스, 어떤 프로세스에서 몇 개의 결함이 발견되었는지 보고 싶으실 겁니다. 수동이었는지 자동화였는지도 궁금하실 거고요. 어떤 유형의 결함인지 이것이 내 소프트웨어의 전체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등도 알고 싶으실 겁니다. 이런 분석은 주요 관리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할지, 그리고 전략적 통찰까지 제공하는 좋은 신호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 중이며 AI 기반 테스트 우선순위 지정도 마찬가지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랫동안 한 제품을 테스트해왔고 같은 조직에서 여러 해 동안 QA 역할을 해왔다면 자연스럽게 이 기능은 불안정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이 부분은 항상 회귀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이죠. 하지만 만약 팀에 새로 합류했거나 새로운 팀이나 새로운 기능이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시스템이 점점 더 커지고 코드도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부분에는 스파게티 코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새로운 코드가 있고 계속해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AI 기반의 테스트 우선순위 지정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로드맵 상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이처럼 더 큰 프로젝트들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더 나은 접근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을 아주 특별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웨비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두 초대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참여, 요청 또는 초대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몇 주 후에 저희는 고객분들만을 위한 비공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기능의 아주 초기 단계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출시하는 현재 기능처럼 AI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화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용자, 고객 여러분과 함께 이 기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레일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 기능은 아직 개발 단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희는 PRD를 작성했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초기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능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께 가치를 제공하고 저희가 초기에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션에 초대할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세션이 될 거고 저와 카트리나도 다시 참석할 예정이니 같은 멤버들이 함께 할 거예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거고 아주 쉬울 거예요.
나중에 이메일도 보내드릴 예정이지만 아직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꼭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웹사이트가 조금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 되었고 AI와 혁신에 관한 페이지도 추가됐어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레일에 도입된 모든 기능과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점점 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개발에 초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저희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에서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테스트레이의 미래 로드맵과 AI 기능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클라우드 라이선스에만 해당됩니다. 카트리나가 언급했듯이 AI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직접 들어가서 법적 약관에 동의하고 권한을 설정한 후 필요에 따라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세요. 실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접근 권한을 갖게 될까요? 어떤 프로젝트가 접근 권한을 갖게 될까요? 무료 30일 체험을 시작하고 싶은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AI 기능이 제공됩니다. 죄송합니다. AI 기능도 제공되지만 AI 허브에서 직접 활성화해야 합니다. 음, 체험 사용자로서 여러분이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러니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신용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셀프 가이드 온보딩이 제공되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말해 카트리나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 동료들과 함께 도구 사용법과 AI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훌륭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좌는 저희 테스트 레일 아카데미에서 제공됩니다. 이미 클로즈드 베타에 참여한 일부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강좌를 수강한 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 문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같은 부분을 봤습니다. LLM에 관한 질문들 중 일부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서드파티에서 호스팅하는 LL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LLM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데이터도 LLM 훈련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해 LLM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응답을 어떻게 구성할지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LLM을 직접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이 답변이 대부분의 진행팀이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독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4~5개 정도는 잘 답변해 주셨네요.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미리 보기도 정말 좋았어요. 이 첫 번째를 출시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대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살펴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희가 256개의 미해결 질문이 있고 4명 정도가 계속 답변을 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크레딧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한 번의 답변으로 최소 20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지가 직접 나와서 조금 더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AI 크레딧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한은 무엇인가요? 왜 저희가 이런 방식을 선택했나요? 크레딧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크레딧은 얼마인가요? 이 모든 질문들이 아마 가장 흔한 질문일 거예요. 채팅에서 저희가 가장 자주 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지 여기 잠깐 나와서 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나요? 참고로 조지 브래들리입니다.
샘비의 그룹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모든 테스트 역할의 제품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정말 적합한 분이죠.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어째서인지 비디오가 잘 안 켜지네요. 지금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해주신 것처럼 최대한 명확하게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크리스 찬, AI 크레딧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AI 크레딧은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오픈 베타의 경우에는요, 모든 분들께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거의 모든 클라우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크레딧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크레딧을 몇 개나 받게 되나요? 라고요. 저희가 결정한 것은 테스트 리얼의 등급에 따라 계정에 크레딧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플랜 등급과 사용자 수에 따라 크레딧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공정한 사용 환경을 위함이며 현재 크레딧 추가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모든 계정에 크레딧을 다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9.5릴리즈에서 500 크레딧을 받으셨다면 다음 달 1일에도 다시 500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베타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크레딧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크리스티안.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지금은 크레딧이 무료라는 점을 말씀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당신의 영상이 있습니다. 크레딧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크레딧이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레딧이 무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매월 초에 계정에 크레딧이 추가됩니다. 크레딧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AI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버튼들이 비활성화될 것입니다. AI 크레딧 소진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정별 월간 크레딧 할당량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능을 오픈 베타로 무료 출시하는 이유는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 리얼을 만들고 AI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픈 베타 기간 동안 함께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죠? 그게 바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많이 알게 되면 저희도 이에 맞춰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주세요.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앞으로 확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유형의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지원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PDF도 지원하나요? 모든 단계의 다양한 테스트 유형을 한 번에 모두 선택할 수 있나요? 현재 기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금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릴리스에서는 모든 요구사항이 텍스트 기반으로 입력됩니다. 저희는 문서나 이미지를 실제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멀티모달 기능을 포함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아주 세분화된 것부터 입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단일 요구사항이나 단일 사용자 스토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슈얼은 해당 요구사항을 커버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단일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요구사항이 포함된 전체 PRD처럼 대규모 요구사항까지도 모두 지원합니다. 혹시 사용자 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필드 공간에 넣을 수 있는 전체 글자 수에도 혹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서드파티 LLM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를 입력 토큰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제안에 따릅니다. UI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숫자를 바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숫자가 바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체 대규모 PRD를 요구사항 필드에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사항으로 그 제안에 도달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저희가 오픈 베타를 진행하고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제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조지, 지금 테스터들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그분들이 일부러 시스템을 깨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여러 언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놓쳤나 보네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 단계로 나뉜 질문에는 잘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는 얼마 전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출시해서 이제 테스트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인스턴스에서요.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의 경우 카트리나가 보여준 모든 멋진 화면들을 해당 언어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의 출력도 그 언어들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출력 테스트 케이스에 있어서는 언어의 제한이 사실상 없지만 항상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스페인어로 요구사항을 AI 모달을 통해 테스트 케이스 생성에 추가하면 스페인어로 된 테스트 케이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만약 중국어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계속해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떤 언어로 입력하든 출력도 같은 언어로 반환됩니다. 멋지네요. 그 외에도 여기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Figma, PNG, PDF 등 모든 것들이 앞으로 평가를 위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향후 평가 대상입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질문이 더 있는데 아마도 처음에 답변했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사용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아직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이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4시간 이내에 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24시간 이내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평소와 같은 단계별 출시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계정 수준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도 사용자 수준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기능 활성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정 전체가 아니라 특정 팀이나 그룹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카트리나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스턴스 수준에서 기능이 활성화되면 어떤 사용자 역할이 접근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에 대해서요. 프로젝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역할이 AI가 비활성화된 프로젝트에 속해 있더라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을요, 그래서 매우 다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 일하는 기업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매우 지적 재산이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정 프로젝트에서 AI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좋아합니다. AI 접근 권한을요. AI예요.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보이면 언제든지 꺼내서 답해 주세요. 제가 하나 답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저희에게도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이 기능을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서버에서는 이 기능이 언제 제공되나요? 이 부분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AI 테스트 케이스 생성 기능이 클라우드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버에서도 테스트 실투 AI 기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기술적 작업을 고려할 때 이 기능은 로드맵상 좀 더 나중에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버 고객 여러분께도 AI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현재 테스트웰 9.5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 기능이 클라우드에서만 출시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또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 AI가 이전 프롬프트에서 지식을 유지하고 실제로 학습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기능의 첫 번째 버전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공유하는 요구사항은 요청을 처리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이는 완전히 암호화된 전송 및 주소 데이터일 뿐입니다. 이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으며 LLM의 메모리나 컨텍스트로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앞으로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컨텍스트와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향후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버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카트리나, 이 기능을 위해 저희는 여러 고객 인터뷰를 진행했고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 등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에 분명해진 한 가지는 고객이 정말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컴플라이언스에 더 엄격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만약 어떤 형태로든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거나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저장한다면 우리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능을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저희가 결정하게 된 것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학습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자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모든 고객이 혹은 앞으로 모든 고객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파워 유저들이나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 사용 사례를 더 좁힐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결정의 배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네, 또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몇몇 질문 중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계정이 설정된 방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이미 계정에 존재하는 커스텀 필드를 참조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식하나요? 만약 인식한다면요.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하지 않은 데이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LLM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LLM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직접 공유한 요구사항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조지가 언급한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기능이 높은 도입률을 갖기를 원했고, 예를 들어 컴플라이언스나 데이터 보안 문제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지가 언급했듯이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고객이나 사용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AI와 공유할지에 대한 결정권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허용한 데이터에 한정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답변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트레이닝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이 몇 개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학습을 하거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저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분들의 데이터에 대해 아무런 정보 없이 갑자기 여러분의 데이터로만 학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래에 학습을 할 거라면 오늘은 이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댓글을 다신 것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주제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객 여러분께 미리 알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몇 시간 내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으며 학습을 위해 오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시작 가이드를 채팅에 링크로 공유할 테니 모두가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많은 질문이 해결될 것 같네요. 현재 해당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내된 단계를 따라가서 옵트인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기능이 모두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나은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에게는 3분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죠.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처음 5분 동안 저희가 줌을 제대로 작동시키려고 얼마나 정신없었는지요. 그래서 모두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혹시 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꼭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또 있을까요? 참고로 테스트레일 어카데미 전체 코스도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세요.
꼭 방문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무료이며 로그인, 시효과적인 사용법을 교육해 드립니다. 카트리나도 그 과정 제작에 크게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 세션은 팀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빠르게 익히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테스트웨어에서 AI를 활용해 최고의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링크도 채팅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 가이드에는 프롬프트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흥미로운 기법들과 저희 기능을 통해 테스트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줌 사용 한도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등록자가 1000명을 돌파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녹화본이 등록하신 분들께 모두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황, 카트리나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단계는 주황이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에게 1에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크리스티안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테스트 레일 어카데미 강의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추천입니다. 로그인하거나 가입해서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제공되는 자료들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고객 여러분께는 9월 30일에 진행되는 AI로 테스트 케이스 자동화하기 세션에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세션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 이 자료들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기능 문서에 정말 탄탄한 FAQ 섹션을 만들고 며칠 내로 모두에게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고 즐기고 테스트해 보시고 이 기능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오픈 베타 단계에 있으며 여러분의 피드백을 배우고 듣기 위해 준비되어 있고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해주신 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조와 카트리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